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4일차 방역특강 자바 수업 진행을 할 거고요. 저번 주에 우리 조건문을 배우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조건문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변형해 가며 쓰는 사용법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문법인 반복문 공부를 할 예정이긴 한데 그걸 하기 전에 좀 원초적인 반복문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좀 원초적인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좀 열어 드릴 건데 이 문제를 일단은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정답을 찾아낸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문제들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1번부터 4번째, 4번, 4번 문제까지 쭉 흐름을 타고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4가지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보시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해결해보고 2번 해결하고 3번 해결하고 4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 시간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문제 4개를 풀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충분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풀기보다는 이 스토리 라인을 한번 잘 느껴보실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더 드렸던 건데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면서 제가 그 라인을 좀 잡아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셨던 분들이어도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아래와 같이 출력해주세요 해놓고 출력 예시를 보면은 8단이 찍혀 있습니다. 9구단 중에 8단이라고 하는 녀석이 출력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복문을 사용하지 말래요. 당연히 우리는 반복문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반복문을 쓰라고 하진 않았을 거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이런 걸 해야 돼요. 8부터 8, 9, 72까지 쭉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출력이 되어 나와야 되는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정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문 한 줄 한 줄에 내가 원하는 출력돼야 되는 녀석을 다 적어 넣는다. 이러면 8일은 8부터 8, 9, 72까지 찍어내는 게 문제가 없겠죠. 지금은 제가 압축시켜서 5개 정도만 처리를 했지만 4개 더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법은 더 있긴 할 겁니다.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을 해서 여기 이제 역슬래시 n 정도 넣어주고 그리고 s라고 하는 이 녀석에다가 s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 플러스 덧붙이고 싶은 값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s라는 변수를 출력해내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변수를 활용을 하는 방식인 거고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도 처리를 할 수 있고 뭐 역슬래시 n으로 엮어가면서 문자열을 쭉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은 그 얘기인데 자, 얘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별다른 조건도 없었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만 있으면 되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8단을 출력해주세요인데 단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래요. 출력 예시는 동일하니까 자, 이렇게 출력문 한 줄 한 줄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녀석이 다 적혀 있긴 한데 단변수를 사용하라 그랬고 그 단변수를 8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출력하는 곳에 보면은 8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전부 다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5들을 제거하고 이 단변수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8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변수와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이걸 출력문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 얘는 정수죠. 이거 한 줄을 보면 우리는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단위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8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해서 변수 선언 및 초기화 과정을 우리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8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단 플러스 이 자리는 비워주고, 그죠? 이러면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진 8의 값으로 이 자리를 먼저 치환을 할 거고요, 컴퓨터가. 그럼 치환이 되면 숫자 8 남을 거고, 숫자 더하기 문자니까 숫자를 문자로 변환시킬 거고, 이렇게 되면 문자 더하기 문자를 이어붙이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모든 녀석들을 이 구조로 변경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단변수를 사용해서 출력문 안쪽에 변수를 넣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썼던 이거는 다중 편집 모드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여러 줄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Alt Shift A예요. Alt Shift A 이거 세 개를 같이 눌러보시면은 다중 편집 모드로 들어올 수 있고요. 대신에 이 다중 편집 모드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ESC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얘를 들어왔다가 내가 작업할 걸 작업하고 나갈 때는 똑같이 Alt Shift A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는 한 번에 여러 줄에 대한 커서 처리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마우스 가지고도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다중 편집 모드가 일반 편집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다들 제공하는 편집 모드가 아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영역을 정해놓고 지우면 한 번에 거기만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생각보다 편리할 때가 꽤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단변수를 활용해서 8이라는 값을 올바르게 활용을 해주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까지였고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단변수의 값에 따라서 다른 단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단이 9네요. 이 출력 결과가 문제가 없으려면 단은 지금 8밖에 안 돼요. 왜냐면 8일은 8, 8이 16 이런 식으로 8단에 해당하는 값밖에 안 써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얘가 8이 아니라 9일 때는 여기가 9단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고 뭐 5일 때는 5단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단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바꿨을 때 이 녀석의 값이 변했을 때 어디에 영향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변수가 5로 가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5단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단이라는 변수가 5를 가지고 있다. 고로 이 5 때문에 어디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여기 이 라인은 쭉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직접적으로 사용됐으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 라인도 단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영향을 줘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5단이면 5 곱하기 1,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8단이면 8 곱하기 1, 8 곱하기 2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답은 나왔어요. 단이라는 변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값이 변했다. 우리가 구구단을 표기할 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8이라는 값은 사실상 8 곱하기 1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이 연산의 결과는 8이고 그 8은 숫자 8은 문자 더하기 숫자를 하려고 했을 때 문자로 치환될 거고 이어붙이기 될 거고 16은 8 곱하기 2죠. 자, 근데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 8이라는 녀석은 단이라는 변수가 이미 얘로 값을 정해놨네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단을 사용하면 단 곱하기 1, 단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쭉 다 바꿔서 4개, 5개 정도만 이런다면 단이 8일 때는 8단, 단이 5일 때는 5단, 단이 뭐 한 237일 때는 237단. 이거 문제 없죠. 어차피 저 곱셈 연산은 컴퓨터가 할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줬을 뿐이니까. 이러면 직접 우리가 계산해서 문자로 두드려 놓는 거, 하드코딩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겠네요. 이제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만 바꿔도 우리가 원하는 단에 대해서 찍어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조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출력문에 내가 8단이라고 하는 8일은 8, 89, 72까지 강제로 타이핑을 해서 문자로 넣어놨다면 그게 한 단계 발전해서 단이라는 변수를 활용하게 된 거고 그게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 단 변수에 따라 원하는 구구단 출력이 나오게끔 처리를 했다. 자, 이게 세 번째까지의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2 이상의 숫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우리는 실제로 곱해지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1부터 5까지 숫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이 녀석도 1부터 5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얘를 잘 보시면 1부터 5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1씩 커지고 있지 않나요? 한 번 출력이 끝날 때마다 곱해줘야 되는 수가 1이었던 게 1 커져서 2가 되고 2였던 게 1 커져서 3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변수 처리를 할 겁니다. 얘도 2 이상의 숫자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1부터 5까지를 표현을 할 거예요. 1은 문제 없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이랑 2밖에 없어요. 2 이상의 숫자를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1밖에 없어요. 1은 문제가 없죠. 그냥 써도 돼요. 자, 근데 2는 어때요? 2 쓰지 말라는 거죠. 3도 안 되고요. 4도 안 되고 5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쓰지 마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 가지고 2도 표현해야 되고 3도 표현해야 되고 4도 표현해야 되고 5도 표현해야 돼요. 1 가지고 1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 플러스 1 2죠. 자, 3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한테 1을 더하면 3이겠죠. 근데 이 2는 우리가 1 플러스 1이라고 했고, 그죠? 4는 똑같죠? 계속 이러고 반복.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결과에서 1씩 더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1을 가지고 숫자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다가 진짜로 이 1 더하기 1을 사용해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첫 번째 줄은 문제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줄.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 이 수도 변수 처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변수 처리가 아니면 이제 숫자 처리는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상태가 좀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들 또한
이런 식으로 4개까지만 하죠. 자, 이러면 우리는 진짜로 숫자 1 이상, 2 이상을 쓰질 않았어요. 단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진 이 숫자 빼고는 아예 2라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이상을. 근데 곱하기 4까지 문제없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9단까지 쓰겠다. 아우 힘들어요. 그죠? 곱하기 9까지 쓰려면. 그래서 지금 4개까지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이 형태를 좀 깨달은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 볼 거예요. 자, 좀 전에 이거 말씀드릴 때 2를 숫자 2를 1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1 더하기 1을 했고요. 그 결과를 2라고 제가 놨어요. 이 물음표는 2잖아요. 그죠? 이 물음표는 2입니다. 근데 우리가 3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물음표가 될 수 있겠죠. 2니까 물음표는 지금 2니까 그죠? 그럼 3이 될 거고 우리는 이걸 반복하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이 물음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값이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변수를 사용해서 i에 플러스 1하면 얼마? 2. 그러면 이 i에 플러스 1한 결과를 2라고 놨는데 이 2에다가 또 1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3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2가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가 변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i에다가 i 플러스 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i는 1이었고 여기서의 i는 공간이에요, 값이에요? 이거? 공간이죠. 이퀄 마크 좌변에 있으니까 공간. 여기서의 i는 값. 그럼 치환되겠죠, 1로. 그럼 1 플러스 1은 2겠죠, 연산의 결과. 그럼 저 첫 번째로 불러놨던 이 공간에다가 2라는 값을 넣었네요. 그럼 이 코드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i는 몇이에요? 2. 그러면 그 밑에 줄에다가 이거 한 번 더하면 여기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i는 이제 몇이 됐다고요? 2가 됐으니까 얘는 공간입니까? 값입니까? 공간. 얘는 값. 그럼 여기에는 2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3이 돼서 여기 공간에 3 들어오고. 자, 그럼 우리가 1, 2, 3, 4를 원하는데 1, 2, 3의 상황을 만들어 냈네요. i가 1일 때는 그냥 i를 넣어주고 i가 2가 돼야 될 때는 이 과정을 한번 거쳐서 i를 2로 만든 다음에 i로 이 자리를 넣어주면 얘는 이제부터는 2일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한 번 더 해서 i가 3이 되고자 한 시점에 3이 된 시점에 i를 또 사용을 해준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1부터 2, 3, 4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반복을 한다면 한 번 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9 곱하기 9까지의 결과를 그냥 얻어낼 수 있죠. 9 곱하기 단 곱하기 1을 찍는 시점부터 단 곱하기 9를 찍는 시점까지 코드가 변했나요? 코드가 똑같이 생겨놓은 코드가 반복되고 있죠. i 값이 변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변화한 걸 사용해서 출력하는 과정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만큼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이 처리가 된다. 그죠? 자, 우리는 변수를 사용해서 강제로 값이 박혀있던 값을 박아서 출력하던 시점부터 변수를 활용해 똑같은 코드를 붙여넣기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이 코드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감연산자라고 해서 예전에 연산자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변수 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플러스 1을 덧붙여 나간다 라는 느낌인데, 자기 자신 공간으로서 불러다 놓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어떠한 값을 더한 거죠. 이거를 5번을 하면 i는 몇이 됩니까? i가 처음에 1이었다 라고 해놓고 이걸 5번을 하면 처음엔 1이었는데 1씩 5번 더하면 몇이에요? 6이죠. 그냥 그거예요.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입연산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i의 값을 바꾸는 건데, i의 값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녀석에다가 덧붙인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 이런 연산자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거랑 이거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얘는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증감 연산자 중에 하나예요. 함축된 표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증가만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감소도 돼요. 이렇게 쓰면 i의 값을 1씩 감소시키겠다라는 뜻인데, 이 녀석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자주 사용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i의 값이 1씩 커지는 게 아니라 2씩 커지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커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1만 커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나올 때마다 1씩 커지는 거라서 얘를 하고 싶은 거면은 얘를 2번 써야 돼요. 그래야 1씩 2번 커져서 2가 커집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증감연산자는 또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 녀석은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기호가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기호가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이 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전위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후위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바에서 이 증감 연산자를 사용할 때 후위 연산자의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이만큼 주석을 좀 걸어 놓을게요. 자, i는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후위 연산자로 i의 값을 증가하겠다라고 한 뒤에 i를 출력.
그리고 전위연산자 얘도 의미는 똑같아요.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 이거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증가시키고 또 출력했어요. 이러면 1, 2, 3 나와요. 처음엔 1이고 2, 3 출력되어 나옵니다.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거 봤을 때 얘도 어차피 1 증가고 얘도 어차피 1 증가면 사실 뭐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치명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자, 아까는 i의 값을 1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코드로 한 줄을 이미 끝냈어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었다라는 건 이 한 줄의 코드가 끝난 거죠. 얘는 코드 한 줄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한 줄의 코드로 쓰여지고 마침표가 찍혔으니까 얘는 수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합쳤어요, 하나로. 증가를 시키겠다. 그 다음 줄에서 출력하겠다. i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초에 i의 값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출력하겠다. 하나로 합쳐진 거죠. 자, 그럼 컴퓨터는 뭐 한다고요? 일단 값으로서 사용된 이 i라는 녀석을 치환한다라고 했죠. 컴퓨터가 이 출력문 안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실행하려고 할 때 변수가 사용되면 일단 치환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이 i뿔뿔이라고 하는 이 증감 연산자 얘는요. 이거 자체로 연산이거든요. 그럼 컴퓨터는 i라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치환을 해서 이 연산 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컴퓨터는 연산을 마치고 마친 결과를 여기다가 어떠한 결과를 남겨서 그걸 출력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플러스플러스라는 이 i보다 뒤에 써있는 이 녀석은 후위 연산자라서 컴퓨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연산은 이 증감 연산, 이 증가 연산은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코드 한 줄을 실행한 뒤에 수행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될 당시에는 얘가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면 i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1로 치환돼서 1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게 출력되고 나면 그 뒤에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1 증가시켜 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자,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얘는 1이고요. 얘는 3입니다. 2가 안 나와요. 2가 없어요. 여기 사이에다가 i를 한번 찍어보면 얘는 2가 나올 거예요. 이 플러스플러스라는 연산이 이 출력을 하는 시점에 아직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왜? 후위 연산이니까. 나중에 해라 라고 하는 연산이니까. 그래서 출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끝나면 그 뒤에 플러스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코드를 실행하기 이전에 얘를 먼저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i의 값을 증가시킨 결과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였고요. 전위 연산과 후위 연산이 이렇게 다른데 이거를 이제 코드적으로 보자면 이 연산과 이 출력, 컴퓨터는 지금 두 가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이 연산을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그 시점, 이 코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도 이 연산은 뒤로 미뤄요. 끝까지. 그리고 이 한 줄의 코드가 끝이 나면 그때서야 하는 게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해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장 먼저 증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될 코드들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후위 연산자와 전위 연산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이거를 잘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다만 이렇게 썼을 때는 둘이 차이가 없었던 이유, 코드 한 줄이 이미 끝났으니까. i라고 하는 녀석의
코드를 써놓고 이 코드가 증가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거 말고 더 해야 될 게 없으니까 그냥 증가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9구단 찍었던 이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바꿔보자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쭉 복사한다면 그냥 9구단을 찍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9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9단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9일은 9부터 99, 80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곱하기 9까지가 아니라 곱하기 1000까지 갈 거예요. 단변수는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될 거고, 바꾸면 그거에 맞는 그 단수가 나와야 될 거고요. 곱하기 1000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얘를 어떻게 해서 곱하기 1000을 만드실 생각이세요?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적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곱하기 9까지가 아니라 곱하기 1000까지 출력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잠깐만 드려볼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지세요? 곱하기 1000까지. 자, 지금 우리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해놨으니까 사실 이거 한 번 더 복사하면은 10개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블록 씌워 있는 이만큼을 한 번 복사하면 이제 몇 가지 곱하는 거예요? 20가지. 한 번 더 하면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100까지 만들어 놓고 또 복사해서 아예 한 번에 100개씩 10번 하면 1000개가 되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것도 결국엔 우리가 몇 번 했는지, 내가 지금 몇 개를 블럭을 씌웠는지 계속 계산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개발자 스스로가 머리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스크롤이 꽤나 많이 내려갔는데 2000 몇 번째 라인까지 왔대요. 자, 이 정도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아, 1180까지 왔군요. 그럼 저는 180개를 좀 지워야겠네요. 대충 한 이 정도 지워볼까요? 1092개. 아직도 92개를 더 지워야 됩니다. 대충 한 요 정도. 1006개, 이제 6개 지우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 가면서, 내가 직접 카운팅을 해 가면서 이거를 1000개를 만들어 놓는 거. 뭐 이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죠. 좀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편합니까? 네. 많아서 불편하죠. 헷갈리고 불편하고 정신없고 일일이 이걸 센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개발자가 그런 일들을 그냥 묵인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 저는 이거 다 지울 거고요. 자, 이제 복사 붙여넣기는 여러 개 많이 하긴 할 거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이 개수를 판단하지 않아도 되게끔 코드를 처리해 볼 거예요. 곱하기 1000은 실제로 코드를 적어내면 너무 많으니까 예시를 위해서
제가 3까지만 진행을 할 건데 저는 내가 3번을 복사했는지 4번을 복사했는지 10번을 복사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요. 곱하기 3까지만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지금 1번, 2번, 3번 이런 걸 신경을 아예 안 쓰는데 전혀 아예 안 쓰는데 코드를 실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3개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으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하는 방식을 고민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방식을 떠올리셨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상황으로. 약간의 고민. 이 녀석은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요. 조건문을 쓸 거예요. 조건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드리면 하실 수 있겠어요? 조건문을 써서 저는 무슨 조건을 주길래 내가 몇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복사해도 상관없이 3개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겁니까? 하는 걸까요? 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되는데 이건 같이 할 거예요. 조건을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i라는 변수를 만들어낸 그 밑에다가 조건을 달아서 i라는 이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하는 조건을 저는 부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문의 안쪽에 이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얘를 무한정 복사를 할 거예요. 지금 딱 봐도 3개보다 많죠? 상당히 많은데 얘는 거기서 3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 자, i가 1입니다. i는 1이에요. 조건이 참이죠. 그럼 중괄호 안에 있는 거 해야죠. 이거 한단 얘기예요. 그럼 출력했고요. 이때 i는 1. 문제 없죠? 그리고 i의 값이 1 증가 됐겠네요. 그럼 코드가 빠져나옵니다. 다음 if를 만났는데 여기서의 i 증가됐으니까 몇이에요? 2. 참이니까 출력할 거고요. 증가되니까 3인체로 빠져나오죠. 그럼 여기 3입니다. 또 참이니까 할 거고요. 그죠? 그럼 i가 4가 됐네요. 여기서 증가될 거니까. 그럼 4가 된 시점에서 밑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는 지금 몇? 4. 그럼 거짓이죠. 안 하겠네요. 내려와요. 여기 i 몇? 얘를 안 했으니까 여전히 4죠. 그래서 얘는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찍혀도 마지막에 i 값을 찍어보면 4예요. i가 4가 된 시점부터는 이 조건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 거짓일 뿐이니까 그래서 몇 개를 쓰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쓴다면 아까처럼 1000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거 무한정 복사하면 개수 셀 필요 없이 1000이 찍히는 순간까지만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뒤로는 내가 얼마나 오버를 했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만 그렇게 코드를 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1000개보다 적게 복사했을 때는 더 확인하고 또 해야 돼요. 그것도 결국 확인은 확인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코드 줄수가 좀 길어요. 아까는 이제 2줄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지금은 4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문제없이 가고는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은 녀석입니다. 이것도 썩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편의성을 위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편하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도 맨 처음에 단순히 출력문에다가 8 곱하기 1은 8이라는 문자를 넣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것이 자동화가 되었어요. 이제 크게 관여할 게 없이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코드를 좀 변형을 시켜왔는데, 지금 이 코드 지금 이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반복문에 대한 개념부터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실제 사용법, 이런 것들은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